자, 하나마이크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시간외 하한가를 갔어요. 이게 뭔 일이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유무상증자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수직 급락하더니 결국 이제 5시 20분 넘어서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제 마감했죠. 당연히 월요일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유상증자도 있고 무상증자도 있다. 유상증자는 보통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무상증자도 그게 주수가 늘어나는 거지, 여러분들의 계좌의 잔고의 변화가 없어요. 주수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의 비율로 가격은 다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주수가 늘어나면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호재로 작동을 해왔는데, 일단 유무상증자를 발표했다는 것은 회사 측에서도 유상증자만 발표하면 주가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같이 동시에 발표한 것 같아요. 1,100억 원 규모죠.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작지 않은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여기에 뭐 시설 투자 자금도 있고 채무 상환도 있고 운영 자금도 있고 그렇게 해요. 유상증자를 했을 때 운영 자금이다, 이렇게 가면 보통은 좀 재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회사들이 그냥 운영 자금으로 유상증자 한다, 이렇게 공시를 내기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고 이 회사도 투자를 할 필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생기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채무 상환. 자,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증자를 통해서 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누적되면서 이제 채무 상환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것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주주들한테 이제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느냐, 요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적만 놓고 보면 실적도 그닥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지나간 실적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보면 작년에 68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적자였고, 적자 부분이야 일시적인 일회성 요인일 테니까, 그죠?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계속 줄어들고 있죠. 2023 어디냐? 예, 작년도 분기로 본다 그러면은 185, 158, 68억. 분기별로 계속 줄어들어가는 모습들을 기록했었죠. 근데 연도별로 봐도 1,049억, 1,035억, 작년도에는 579억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실적이, 그죠?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재무제표 볼 때 단순하게 이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느냐, 매출액이 얼마나 나왔느냐, 그런 거만 보시는데, 그런 건 보지 마시고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요거 이제 현금 흐름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 보시면은 작년에 831억. 그러니까 아까 재무제표상에서 이제 흑자도 났었고, 현금 흐름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요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투자 활동을 해서, 자, 4년 동안에 1,200억, 1,800억, 3,900억, 4,000억, 그죠? 계속 늘어가고 있죠. 요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회사가 투자를 해야 어떤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 투자를 안 하면 그냥 고인물이 되는 거죠.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찍히는 게 좋아요. 요거 플러스 찍힌다거나 이래버리면 그냥 늙은 기업, 성장이 멈춰버린 늙은 기업, 요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찍힙니다. 이미 투자할 땐 다 했고, 투자한 데서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회사들, 그죠?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그런 회사들 찍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회사가 성장을 해야 주가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 다만
재무활동으로 인한 연금흐름 요거는 유상증자가 됐든 채권 발행이 됐든 은행에서 대출을 했든 다 이제 빌리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금이 계속 지금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도 지금 투자 자금의 700억인가요? 700억대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해서 회사를 계속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요. 다만 여기 이제 채무상환용도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빌려대니까 자금이 좀 쪼달리죠. 그죠? 이걸 이제 그 다른 방법도 아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통해서 유상증자라는 방식을 통해서 조달했다는 부분. 물론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인해서 사채 발행이라던가 이런 것도 계속되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 대비 지금 잘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만 딱 봐도 기업 내용 하나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에서 나타나잖아요. 실적도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투자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적이 계속 쪼그라드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좋을 리가 없어요. 최근에 반도체주 하면은 뭐 최근엔 좀 주춤합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나마이크론도 꽤나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올해 들어서는 계속 오르락내락 박스권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일단 이거는 단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에도 하한가를 갔듯이 주가가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제는 그러면은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월요일날 개파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가 얼마인가 24,000원이죠. 24,000원. 시간의 하한가 가격 정도만 빠지고 반발을 모색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박스권 올해 최하단에서는 지지하고 반발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인데 요즘에는 뭐 무슨 악재가 좀 나오면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빼고 좀 호재가 나온다면 호재 같지도 않은 호재 가지고 그냥 뭐 상한가 말아버린다거나 뭐 이런 흐름들이 자주 나와서 이거는 장담할 수 없겠어요. 24,000원을 지지할지 어쩔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주를 투자하려고 그러면 하나마이크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 이제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다른 종목도 많은데 굳이 투자를 한 만큼 회수를 되지 못하는 기업을 굳이 이 종목에 목숨 걸고 투자할 이유는 없다. 주가가 말해주죠. 주가가. 워낙 이쪽이 이제 전반적으로 대세가 되다 보니까 상승했다 조정했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양상은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그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물론 투자를 해서 이것이 이제 업황 호조와 더불어서 실적이 점프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올 하반기쯤에는 그죠? 업황 자체가 최소한 올해까지는 그리고 내년 뭐 못해도 상반기까지는 업황 자체가 좋거든요. 반도체기 제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충분히 이것도 뭐 계속되는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실적은 반전을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 때 주가는 지금의 주가를 훨씬 뛰어넘는 흐름이 될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굳이 지금 목숨 걸고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 그죠? 다만 하한가가 나가서 월요일날 개파락이 유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고민이 클 거예요. 그죠? 그래도 원칙대로 가라. 근데 만약에 시간의 하한가인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어. 예를 들어서 하한가까지 가버렸어. 그러면 굳이 그 정도까지 빠졌을 때 갖다 드립다 때릴 필요는 있겠냐? 더 빠진다 하더라도 그럴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하락폭이 제가 딱 그어드린 이 라인 24,000원 이 자리 정도를 그 전후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매도를 주고 종목 교체를 해라. 더 빠지기 전에. 그렇죠?
업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쪼그라들고 있고 지금 이제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마땅한 성과는 아직 뭐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그래서 올라온다 쳐도 빠졌다 올라온다 쳐요. 쭉 빠졌다가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저 밑에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만약 이제 24,000원 가격 요 전후 권역에서 혹은 뭐 반발이 돌아서 뭐 25,000원대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은 매도 이후에 교체하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악재 나오면 그냥 뭐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하게 빼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20% 이상 뭐 예를 들어서 하한가를 가버린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얼마가 떨어져 버리나요? 뭐 2만 하한가면 뭐 2만 얼마야? 6천 2만 원 이하로 떨어져 버리네. 예. 그럼 거기에서는 굳이 때릴 필요가 있겠냐? 어차피 업황도 좋고 지금 이 유상증자의 내용이 결코 유상증자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금 사정이 원활치 않다는 건데 좋은 상황은 당연히 아닌 거죠. 근데 내용이 어쨌든 시설 투자 자금이다. 야,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데 그래서 돈 좀 니네들이 주주들 투자를 하라 그러는 건데, 아 그래 내가 쌈짓돈 털어서 투자를 할게. 이런 투자들이 나올 수 있거든. 주가가 싸지면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한가를 간다. 2만 원 이하예요. 2만 원 이하 뭐 한 요 정도까지 빠져버리죠. 이거에서 팔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지금 현재 전략을 딱 정리하시고 주말 편하게 쉬세요. 자, 20% 이상 급락이 나와버린다. 그럼 그럴 때는 때릴 자리는 아니야. 때릴 자리는 더 빠졌다가 뭐 질척거리고 좀 고생시킬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손실을 확정시킬 필요는 없다. 다만 근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 24,000, 5,000원 뭐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됐어요. 뭐 월요일 뭐 장 초반에. 그러면 그때는 비중이라도 줄여주거나 아니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그 접근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주말에 생각을 정리하시고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